이번에 만나볼 학생은 주요 교과 기준 2.3등급인 학생이에요. 일반고 학생은 아니고요. 자사고 학생입니다. 보편적인 평균적인 일반고랑 대비했을 때는 학교의 평균이나 편차가 높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전문교과 이수까지 있어요. 자사고는 대학 입학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반고의 장점과 특목고의 장점들을 흡수하는 것인데, 잘못하면 이게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신에서는 일반고보다 불리할 수 있고요, 전문교과에서는 특목고보다 불리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사고를 고르실 때는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사고를 가서 소정의 성과를 낸다면은 이거는 이 두 가지 장점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자사고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잖아요. 하나고나 외대부고나 민사고나 학생들 평균을 보면요, 90점이 훌쩍 뛰어넘어요. 편차 범위도 10 미만으로 내려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자사고인데, 광역 단위 자사고가 있죠. 광역 단위 자사고는 그냥 지역에서 뽑는 자사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학교를 보니까 과목 평균은 75점 정도 나오는 학교예요. 편차는 15 정도 나오는 학교죠. 일반고에서는 평균이 한 65, 편차가 한 18에서 20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의 자사고에서 등급이 2등급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반고에서는 1.8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2.3등급이라고 하면은 일반고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한 1.9에서 한 2등급 극초반대 정도 되는 이 성적으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접근을 하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한번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뜯어봐서 정말로 이런 수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이 학생 1학년 때 성적을 살펴봤거든요. 1학년 때 성적은 대부분 교과목이 비슷하죠. 국, 수, 영,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과탐실험, 정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의 과목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들어요. 그랬을 때 1학기와 2학기 성적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때 등급은 2.3등급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3학년 때까지 등급이 2.3등급이니까 1학년 때 거 포함하면은 균등한 성적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원점수가 그래도 93점 정도 나옵니다. 평균은 70점 정도 나오고요. 편차는 15 정도 나오네요. 그 수강자는 360명, 등급은 2.3등급. 요 정도 수준이면은 일반고보다는 등급상 놓고 봤을 때는 플러스 0.2등급 상향으로 봐야 돼요. 2.3이 아니라 한 2.1에서 1.9등급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일반고에서 1.9에서 2.1등급 정도 가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2학년 때도 비슷합니다. 이때도 2.3등급 정도 나왔어요. 거기다가 원점수도 92에서 93점 정도 나왔고, 학생들 평균은 좀 올라서 한 72점 정도 나왔네요. 편차는 마찬가지로 15, 학생 수는 한 350명 정도. 3학년 때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3학년 때는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이 적어요. 이때도 한 2.3등급 정도 나왔네요. 원점수가 근데 이때는 좀 떨어졌어요. 한 85점 정도. 3학년 때는 수시를 공부한 학생과 정시를 공부한 학생들, 정시 파이터라고 하죠. 이 파이터들이 내신 포기하면서 학생들의 평균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3학년 때 성적 올릴 기회죠. 근데 3학년 때는 올릴 만한 성적이 많지 않다. 미적분이나 엄매나 영어2 정도 과목 올릴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사실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다.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1학년 때 내신이 4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2학년 되면서 내신이 그래도 3.5등급 올랐어요. 3학년 때요, 내신이 1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 3학년 때 들었던 과목이 사회문화 하나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평균을 산출하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산출은 안 해요. 종합전형은 이 학생이 평균 등급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3학년 때 1등급이 하나가 나와서 평균이 높아졌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은 1학년, 2학년 때 평균만 합산해서 그 등급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잡기도 해요. 3학년 때 한 과목에 1등급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평균 등급이 올랐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 어떤 교과를 이수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주요 과목 국어, 이건 교과입니다. 우리가 교과가 있고 과목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공통국어, 문학이나 언어와 매체, 이런 것들은 다 국어 과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포함된 전체 집단이 교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성격별로 비슷한 과목들끼리 묶어놓은 걸 교과라고 보면 되고요. 그 교과 안에는 여러 가지 과목이 포함된다. 국어 교과에 포함되는 과목이 이 학생이 어떤 걸 들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학년 때 국어 과목을 들었어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언어와 매체를 들었죠.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패턴이에요. 1학년 때 국어를 듣고 2학년 때 문학 독서, 3학년 때 언어와 매체를 듣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들었죠. 수학 교과는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학년 때 수학이란 과목을 들었고요. 2학년 때 수원, 수투를 들었어요. 3학년 때 미적과 확통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가장 보편적인 패턴이죠. 미적분을 들으려면은 수원, 수투를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미적분은 3학년 때 듣고요. 확통은 공통수학만 듣고 이수할 수 있어서 2학년 때 듣거나 3학년 때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장 보편적인 패턴으로 이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는 건 일단은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과학까지 살펴보면은 1학년 때 통합과학과 과탐 실험을 들었어요. 2학년 때부터 나뉘죠. 어떤 선택 과목을 들어야 될지. 물리 1과 지구가 1을 들었어요. 3학년 때는 물리 2 과목, 이거 진로 선택 과목인데 이거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고급 물리 과목을 들었고요. 물리 실험 과목을 들었습니다. 요거는 전문 교과예요. 이 학생은 그래서 물리 과목을 물 1, 물 2, 고급 물리, 물리 실험까지 다 들어서 과학고에 준하는 물리, 이수,
학점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살펴보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수학은 기하 과목이 들었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인공지능 관련 과목을 2개 추가로 이수했습니다. 이거 교육과정 편제라고 하거든요. 이 편제가 제공이 됩니다. 교육과정 편성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를 토대로 이 학생의 관심사, 희망, 전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수학은 기본적인 과정들을 들었어요.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까지.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물원, 물투, 고급물리, 물리실험, 전문교과까지 들었단 말이죠. 인공지능 관련된 과목까지 추가 이수한 거 보면 이 학생은 전기나 전자나 인공지능 관련된 학과로 진학을 원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학생부 비교과를 바라보면은 어떤 식으로 학생부를 써 나가겠구나 유추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교과과정 편제표를 분석하면은 이 방향성을 예상하면서 학생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에 대한 프리뷰를 미리 알고 학생부를 보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학생의 관심사,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기, 전자, 인공지능 관련된 학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낼지를 학생부를 통해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초 작업이 되는 거예요. 주요 교과 성적이 2.3등급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불리합니다. 경쟁했던 학교가 보통의 일반고보다는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만약 일반고를 갔다면은 한 1.8에서 2.1등급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는 일반고 학생들 대비해서는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한 거죠. 그래서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최대한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을 높여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자사고라는 강점을 살려서 입학을 했어요. 전문교과에 대한 이수를 확보했고 아무래도 그리고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했더라고요. 2.3등급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쟁했던 학생들 대비 보통 일반고는 한 1.9등급 정도로 바라봐야 되겠고 활동에서의 비교과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 0.2등급 정도 플러스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1.7등급 정도, 일반고 대비해서 한 1.7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을 살펴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교과를 살펴봤다면 그 다음에는 비교과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비교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교과랑 구분짓기 위해서 출결이나 창체나 행동특성 및 종합이견 이런 것들을 비교과라고 하는데요. 출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개근이에요. 개근이라고 하면은 제가 플러스 0.1등급 정도는 가산해서 볼 수 있다라고 봤죠. 이 학생은 일반고 대비 한 1.6등급 정도 되는 역량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1.6은 아니라 1.6에서 2.3등급이라는 범주를 통해서 내가 1.6등급이 합격하는 대학도 경쟁해 볼 만한 여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출결은 개근이었고 인적 합격사항에서의 특이사항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에는 행특을 한번 바라볼게요. 제가 이 학생이 행특에서 어떤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한 학생이었거든요.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시키는 듯한 그런 학교의 뉘앙스를 받았어요. 그런 학교들은 행동특성 및 종합이견에서 학업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써주거든요. 그렇다면 왜 행동특성에서 학업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쓰는 게 좋으냐? 행동특성 종합에서는 뭐 인성적인 부분 써도 돼요. 그리고 자기 주도성 써도 되고요. 근데 인성만 쓰면은 인성만 나타낼 수 있죠. 자기 주도성도 주도적인 역량만 낼 수 있죠. 학업 역량을 써주면요.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면목, 인성 부분 세 가지를 동시에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가지를 표현하기보다는 세 가지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학업 역량적인 부분을 행동특성의 종합이견에서 써주는 경우가 커요. 제가 예상했던 거랑 비슷했어요. 1학년 때는 주도적인 학업 역량을 드러냈고요. 영어, 독해, 심화 탐구 부분에 대한 학업 역량들을 강조해줬어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주제 탐구, 발표, 질문, 토론, 역량을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가 선생님들께서 대학이 좋아하는 단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도적, 심화, 주제 탐구, 발표, 질문, 토론 이런 것들은 대학이 아무래도 조금 선호하는 역량을 드러내는 단어들이거든요. 여기다 추가로 1학년 때 부반장을 하고 2학년 때 반장을 했던 내용도 같이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행동특성 종합이견에서 학업 역량도 드러나지만 플러스 리더십도 같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행동특성 및 종합이견이 굉장히 잘 쓰여져 있어요. 학생 역량도 물론 뛰어납니다. 근데 담임 교사의 역량이 더 뛰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잘 써주실 수 있는 거는 바로 여러 가지 경험치들을 축적해서 대학을 보낼 때 그런 선생님의 감각이 있는 거죠. 이 주요 교과 기준 1.3등급이 나온 학생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특징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어려운 과목을 기피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미적분이나 기하, 그리고 물리 1, 물리 2 이건 어떻게 보면은 도전적인 과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도전적인 과목 선택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1학년과 2학년 때 반장, 부반장 경력이 있었고요. 단순히 직책에 집중한 게 아니라 이 직책을 통해서 역할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서 공동체의 목표 수립에 일조했다는 부분이 나와요. 세 번째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입니다. 이 세특을 보면은 몇 가지 예시만 보여드리면 수학 1 시간에는 삼각함수 개념에 대해서 탐구를 했고 여러 가지 함수들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해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리 원시간에도 운동 에너지 변환 법칙에 대해서 교과 지식을 탐구하고 스스로 개념을 심화, 확장한 내용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이 학생은 고른 역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정 한 군데 치우침이 아니라 고른 역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도적인 부분, 공동체 부분에서 역량이 출중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학생을 높이 평가하는 대학은 특정한 탐구 역량이 높거나 진로 역량이 높은 대학들보다는 종합평가, 어느 것 하나하나 점수를 높게 주기보다는 고르게 평가하거나 종합적으로 합산해서 평가를 하는 대학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대학이 어딘지 일단 찾아야 돼요. 땡땡 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전공적 합성 진로 역량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거를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로 치환해서 평가하는 대학이 있거든요. 비슷한 수준의 영영대학교는요, 진로 관련 역량이 40%입니다. 여기는 수학, 과학에 특출난 학생들이 당연히 지원하겠죠. 비슷한 수준의 두 가지 대학이다라고 하면 어디에 지원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학생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내가 가진 수학이나 과학적인 사실 교과 역량, 교과 성적이죠. 이 성적들로 경쟁자와 경쟁했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공적 합성적인 요소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라면 균형 잡힌 학생을 좀 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바로 이곳에 지원하는 게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해줬고요. 등급대는 2등급 초반에서 중반, 여기도 2등급 초반에서 중반대 학생들이 들어가는 학교였습니다. 학교 라인을 봐도 거의 똑같습니다. 어딜 가든 이건 약간 선호도 차이다, 집에서 가까운 순서다라고 보일 정도밖에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이 지원했을 때는 이 앞에 말씀드린 대학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학생에게 올바른 입시 전략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컨설팅한 학생의 결론, 이 학생은 내신이 2.3등급이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학교 역량들을 고려했을 때는 2.3등급보다는 1.9에서 2.1등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장점, 특별히 없다. 하지만 균형 잡힌 학생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했을 때 균형 잡힌 학생을 선호하는 대학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